부동산 앱을 끈 순간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전세로 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겨우 4억 원을 모았습니다. 올해 안에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알아보니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4억으로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재개발 구역의 노후주택뿐이었고 그나마도 매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년이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32%나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꿈을 안고 살았는데 2026년은 그 꿈을 더욱 멀리 밀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8,984가구입니다. 올해 42,684가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확히 32%가 줄어듭니다. 최근 5년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무주택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새 아파트에 입주할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청약의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당첨 확률은 로또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아파트 가격입니다. 새 아파트가 없으니 사람들이 기존 아파트로 몰립니다. 매물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전망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6년 서울 집값이 4.2%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수도권이 2%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 시장입니다.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전세가는 4.7%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가 4.2%보다 높습니다. 마포구에서 전세로 사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9의 직장인이었습니다. 2년 전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은 4억 5천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은행 대출을 받아 겨우 마련했습니다. 올해 계약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이 연락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5억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당황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추가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이미 한도를 다 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집을 알아봤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4억 5천에 구할 수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나빴습니다. 구축 아파트였고 역에서 멀었고 평수도 작았습니다. 그나마도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5천만 원을 더 구해서 지금 집에 계속 살거나 조건을 낮춰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둘 다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부모님께 손을 벌렸습니다. 평생 패 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깨서 5천만 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했지만 동시에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2026년 무주택자의 현실입니다. 집을 사지도 못하고 전세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월세로 가자니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경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주거비 비중이 17.4%에서 21.2%로 늘어납니다. 거의 4%포인트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월세 비중도 이미 위험 수준입니다. 10월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이 60.2%입니다. 장기 평균 44.9%를 크게 웃돕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40%대에 불과합니다. 60% 이상이 임차인입니다. 무주택자입니다. 우리가 소수가 아니란 뜻입니다. 오히려 다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밀려나고 있는 걸까요? 왜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첫째, 공급이 부족합니다. 서울은 더 이상 새로운 택지가 없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규제와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우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면 자기 돈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주택자는 목돈이 부족합니다. 대출로 메울 수도 없으니 진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강남과 한강벨트는 계속 오릅니다. 하지만 외곽은 제자리거나 심지어 떨어집니다.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가격이 오르거나 매물이 없습니다. 며칠 전 한 중개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강남 쪽이 아니라 노원구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곳입니다.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4억 정도로 살 수 있는 집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원도 이제 4억으로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구축 아파트도 4억 중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축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5억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떨까요? 의정부나 구리 같은 곳 말입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서울 출퇴근 가능한 곳은 다 올랐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서울보다 오름폭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무주택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서울을 포기하고 멀리 나가거나 조건을 크게 낮추거나 아니면 계속 전세로 버티는 것뿐입니다. 어떤 분은 3년 전 결심했습니다. 서울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샀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8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 4시간을 길 위에서 보냅니다.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 문제로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자녀 학교 문제로 서울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더욱 좁습니다. 2026년 무주택자에게 희망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고 대출은 막혔습니다. 구조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3기 신도시 청약입니다. 왕숙, 교산, 계양 같은 것의 분양가는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청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 핵심지의 급매물을 노리는 것입니다. 동탄, 광교, 판교 같은 곳은 서울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GTX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간혹 급하게 내놓는 매물이 있는데 그것을 잡는 것이 기회입니다. 셋째, 조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 신축보다는 준신축, 역세권보다는 버스 이용 가능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완벽한 집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집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직 공급 절벽의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입니다. 금리도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분기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아예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계속 시장을 지켜보고 기회를 엿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 옵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집을 사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 안 됩니다. 내 집 마련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대출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026년은 분명 어려운 해입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더더욱 혹독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은 순환합니다. 지금은 공급자 우위이지만 언젠가는 균형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준비를 계속하고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이십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여성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